안녕하십니까. 줌줌TV의 대중문화평론가 김영삼입니다. 줌줌TV 2화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승리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준 상태입니다. 그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한 그 사유가 총 4가지라고 하죠.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들어간 게 성매수 혐의예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횡령 부분을 보죠.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몽키뮤지엄으로 흘러 들어간 부분들을 횡령이라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전원산업으로 흘러 들어간 그 임대료 상승분이 생각을 했을 때 버닝썬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그 유모 씨와 그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 씨와 승리가 같이 횡령한 부분이 5억 3천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승리가 2억 정도. 근데 그 2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개인에게 처벌을 하고 벌금을 먹일 경우 그 개인에게 먹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20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다 먹일 수는 없는 거고, 그 개인이 횡령한 부분 약 2억 정도 횡령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벌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탈세 수준인데 그것도 절세를 시도하다가 탈세로 넘어간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탈세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정도의 그 약 2억 정도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승리가. 형량 같은 경우 처벌 수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중범죄자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횡령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애매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을 따졌을 때 그 주범이 누군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그 주범이 버닝썬을 운영한 사람이라면 그 버닝썬 운영한 사람한테 그걸 갖다 다 물어야 하는데, 그 버닝썬의 주체자인 이모 사장한테는 제대로 된 뭐 수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큰 처벌도 지금까지는 없고, 승리 같은 경우는 버닝썬의 공동대표였긴 했지만 투자자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전적으로 대표라고 뭐 우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표에게 물어야 될 그 버닝썬 게이트, 그 버닝썬 게이트의 실질적인 대표는 제외한 채 승리만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언론이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경찰도 그 부각한 면을 받아들여서 승리만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속 뭐 마약 검사도 제대로 빨리 안 하고, 그리고 수사를 하면은 거의 주범인 것 마냥 계속 했는데 사실 주범은 아니잖아요, 승리가. 그리고 첫 번째가 횡령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를 따져보면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예요. 유흥음식점을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절세를 하고 탈세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중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 게이트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 유흥 음식점을 갖다 일반 음식점으로 돌려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승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 중범죄로 따지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이 부분들이 버닝썬 게이트 무슨 상관인 거죠? 한참 멀어진 거잖아요. 버닝썬 게이트와 그 몽키 뮤지엄은 좀 분리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이잖아요. 승리가 한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몽키 뮤지엄 같은 경우는 버닝썬 게이트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건데, 몽키 뮤지엄 같은 경우도 그 부가적인 것들을 갖다가 버닝썬 게이트와 엮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부분도. 그리고 중범죄로 따질 거냐는 거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중범죄인가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접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횡령, 두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접대 부분인데, 이 성접대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일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인 일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성접대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요.
가족과 와서 성접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요. 그리고 유모 대표가 밝혔듯 스스로 인정했듯 그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분리될 사안이죠, 이 부분도. 그리고 어쨌든 뭐 그걸 분리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인정하더라도 그건 투자자 일행에게 한 부분이고 그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일행에게 그 유모 씨가 성접대를 한 부분은 승리하고 또 분리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승리 같은 경우는 호텔비를 계산해 준 거예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텔비를 갖다가 계산해 준 거면은 그건 그냥 일본인 그 투자자에게 왔을 때 그냥 접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성접대와 접대는 당연히 분리될 사안이죠. 그렇다면 승리가 접대한 부분들은 일반 접대인 거고 유모 씨가 접대한 부분은 성접대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접대한 부분을 갖다가 처벌을 했을 때는 유모 씨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승리는 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승리가 YG카드로 갖다가 그 호텔비를 계산했다고 하는 부분도 죄로 인정될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YG 법인카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개인의 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카드잖아요. 그게 법인카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성접대 부분에 있어서 일본인 투자자에게 한 부분들은 엄연히 말해서 승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유모 씨가 성접대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럼 유모 씨를 처벌해야죠. 그렇다면 승리와 엮질 말아야죠. 그러면 승리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분들에 있어서 승리 구속영장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접대 부분이 세 번째인데 그 네 번째 구속영장 사유가 성매수 부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매수 부분은 그 개인의 일이에요. 버닝썬 게이트와 엮인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승리가 성매수를 한 부분들이 뭐 버닝썬에서 성매수를 한 부분들도 아니고 그 개인의 집에서 했다고 하는 그 성매수 부분들을 갖다가 이것과 엮어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갖다 신청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사안을 얹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그 애매한 모든 것들을 갖다 네 개를 갖다 엮어서 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되는 건가요?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버닝썬 게이트의 그 본질은 그거잖아요. 경찰 유착 부분이에요. 그리고 VIP, 버닝썬 그 클럽에 연결된 그 VIP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본질은. 그런데 경찰 유착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고 VIP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마약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약물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본질은 싸그리 잊힌 채 그 승리 그 개인에 대해서 그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분들은 이 버닝썬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승리 수사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로 그 버닝썬을 덮은 거잖아요. 엄연히. 승리로 덮은 거예요. 그 버닝썬 게이트를. 승리 게이트가 아닌 거죠, 원래. 버닝썬 게이트인데 왜 승리 게이트가 돼요? 이 버닝썬 게이트를 덮은 건 승리 게이트인 거고 승리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그 경찰 유착 부분에 있어서 윤총경이 거론됐잖아요. 그런데 윤총경에 대해서 수사가 참 애매했잖아요. 김영란법 위반 정도밖에 죄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현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윤총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수사가 중간에 멈춘 듯한 느낌인 거예요. 대중도 윤총경 같은 경우는 수사가 중간에 멈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같이. 그런 이유는 있죠. 왜 있냐? 그 윤총경 같은 경우는 민정비서실에서 일을 했어요. 윤총경 수사가 중간에 멈춘 이유는 현 민정비서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그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윤총경이 민정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 예민한 사안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무엇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수사를 멈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총경의 승리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멈춘 것일 테고, 버닝썬과 엮여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삼는다면 현 정부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문제를 삼을 건 경찰이라는 거죠. 경찰 유착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유착됐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합당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시선이 합당한 거예요. 경찰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멈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또.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불순하기 짝이 없었고,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승리에게 그 마약 혐의 같은 경우 있었을 때 바로 출석을 요구해서 바로 검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출석 요구를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승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승리 같은 경우는 마약 혐의에 대해서 바로 자신이 먼저 출두를 해서 검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거죠.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과수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승리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검사 마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몰아갔고 그 경찰 같은 경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문제죠.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SBS 8시 뉴스 같은 경우는 승리 뉴스만 2달 반을 했어요. 그 2달 반이면은 끝까지 판다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능력이 없는 거죠. 2달 반 정도를 함에도 제대로 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그 2달 반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죠? 승리 같은 경우 단톡방 이야기만 했어요. 버닝썬 게이트를까지 확장을 했지만 승리에 대한 부분들은 의혹 수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한 근거들이 있는 부분들이 없었고 계속해서 의혹 제기만 했었죠. 그런데 그 2달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치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안 따져볼 수가 없죠. 연예인으로 갖다가 정치계에 있는 일들을 갖다가 그동안 꾸준히 덮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에 엮여서 구속된 상태였어요. 보석 신청해서 받아들여지고 그 기간이 45일 정도 됐는데 그 45일 동안 SBS 8시 뉴스는 줄창 버닝썬 게이트를 승리 게이트로 확장시켜서 그 부분만 계속 팠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같은 경우 그 드루킹 게이트에 엮인 김경수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게 잊혀졌죠. 그리고 그 SBS 8시 뉴스가 문제 삼았던 손혜원 목포 땅 투기 사건도 깨끗이 묻혔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까지 다 덮어버린 경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대중은? 그렇다면 승리 게이트 같은 경우는 버닝썬 게이트를 갖다가 문제를 삼았는데 승리 게이트로 그걸 갖다가 확장시켜가지고선 승리만 계속 때려잡기를 해서 얻은 게 뭐예요? 그건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조차 다 덮였어요. 그렇다면 그 언론인 SBS 같은 경우는 8시 뉴스 같은 경우는 비난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좀 시선이 좀 달랐죠. MBC 같은 경우는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팠어요. 하지만 그 MBC 같은 경우도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팠지만 나중에 승리 게이트로 넘어갔어요. 그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팔 수 있는 그런 강단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강단 없이 계속 본 사안과 먼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2달 반을 이야기하고 드루킹 게이트와 엮인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드루킹 게이트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를 갖다가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만은 계속 단톡방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 버닝썬 게이트만 수사를 하고 그 부차적인 거는
나중에 수사를 갖다가 좀 미뤄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준영 그 몰카 같은 경우는, 그 단톡방 몰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는 건 당연해요. 구속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거에 연결돼서 계속해서 그 단톡방에 연결된 사람들을 갖다가 한 명씩 계속해서 그 2달 반 동안 본질을 덮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한 부분들은 그 SBS 8시 뉴스의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차 가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 2차 가해를 갖다가 언론이 한 부분도 따져봐야 될 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선 지창욱이 마녀사냥을 당했어요. 애나와 사진을 한번 찍었다는 거로 지창욱이 2차 가해를 당했죠. 그리고 고준희 같은 경우도 그 버닝썬 게이트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대중과 언론이 고준희를 갖다 계속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서는 드라마를 하차하게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엮이지 않았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고준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준희가 뭔 죄인 거죠? 그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이 그걸 책임을 졌나요? 책임 하나도 안 졌어요.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의혹 제기는 문제라는 거죠. 언론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피해자가 났으면은 그거를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책임지는 방법은 고준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의혹 제기를 했으니 그냥 너희들이 밝혀라,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언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짚어볼 것은 그거죠. 빅뱅 문제로 그 확장해서 문제를 삼은 언론도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닝썬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확장해서 승리로 가고, 또 그걸 또 확장해서 빅뱅 멤버 개인의 휴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삼아서 그 본질을 호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쓰레기 저널리즘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리고 YG는 또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버닝썬에 뭐 YG가 지분을 댄 것도 아니고, 승리 개인이 뭐 투자를 어느 부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투자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처벌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SBS 8시 뉴스 같은 경우 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애나와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승리가 그 버닝썬 게이트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봤을 때는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냥 애나 같은 경우는 MD, 클럽 MD라고 하지만 승리가 그 사람을 쓴 거는 아니잖아요. 그 이모 대표가 쓴 거예요. 버닝썬 게이트 그 주체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대표, 이모 대표와 엮인 애나가 그냥 사진 한번 찍혔다고 해서 그 승리가 그 주범인 것 마냥 계속 그렇게 몰아간 부분도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는 너무 의혹 제기를 갖다가 너무 좀 과장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그거와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했죠. 지창욱과 애나가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해서 지창욱도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인 거죠. 너무 그 의혹 제기만 할 뿐이지 그 근거가 합당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삼아야겠죠. 가장 심각한 건 대중이 언론에 놀아나는 거예요. 언론이 불순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정치계와 엮여서 언론이 불순하게 할 수 뭐 그들끼리는 그런 관계이니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중은 좀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중은 뭐 미개하고 대중은 개 돼지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거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왜
그거에 계속 놀아나면서 개돼지 취급을 받는지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해요. 대중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보도를 하는 거에서 대중이 놀아나서 계속해서 승리는 왜 구속이 안 되느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왜 구속이 안 되느냐, 왜 수사가 안 되느냐 계속 그러잖아요, 대중이. 그런데 대중이 사실은 그 버닝썬 게이트를 잊혀지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그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승리 게이트로 갖다가 그걸 갖다 확장해서 확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본안이 아니기 때문에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하라 이렇게 몰아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승리 게이트로만 몰아간 게 언론이고 승리 게이트로 몰아간 게 대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중의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도 반성을 해야 되죠. 언론에 놀아난 부분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승리 게이트는 버닝썬 게이트를 덮기 위한 그냥 게이트 만들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승리 게이트가 되어야 하는 거죠? 버닝썬 게이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버닝썬 게이트는 경찰 유착과 그 VIP, 정계 VIP, 그리고 정치계의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갖다가 덮으려고 했던 그 언론의 의도성을 지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갖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를 제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다시 그 반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 게이트 같은 경우는 버닝썬 게이트를 덮는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리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줌줌TV의 대중문화평론가 김영삼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을 통해서 이 컨텐츠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